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 강의를 맡게 된 KT AI2XL 연구소 배수민 소장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실 때 또 이제 코로나 쪽에 집에서 심심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메타버스 강의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뭘까? 나만 모르나? 다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마 여기 나오는 좀 익숙한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요? 로블록스? 나 좀 로블록스 해봤는데? 아니면 친구가 한다던데? 아니면 제페토? 좀 들어본 것 같고. 포켓몬? 이 포켓몬은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포켓몬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사용을 했어요. 배달의 민족, 요즘 배달 많이 시키시죠? 그리고 당근, 당근 마켓, 당근은 사랑이죠. 요즘 학생분들도 당근 마켓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으면 아마 이미 메타버스를 잘 안 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우리가 매일마다 쓰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 근데 심지어 이 메타버스란 단어는 꽤 오래됐어요. 1992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소설에서 등장했어요.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에서 등장했는데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아바타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바타라는 것에 몸을 빌려서 주인공이 메타버스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요. 실제랑 다르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메타버스인데 30년 동안 메타버스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바타란 영화는 그 2009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어렸을 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바타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금 보셨던 그런 앱들에서 스며들다가 갑자기 작년 말부터 메타버스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주역인 분들이 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얼굴이 대부분일 거예요. 다 좀 외국인이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분은 그 지금 게임이나 이런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이런 때 쓰실 때 그래픽스 하드웨어라는 걸 써요. 이거를 GPU라고 부르는데요. 이 GPU를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는 업체 이름이 엔비디아라는 업체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CEO 잭슨 황께서 작년 말에 엔비디아 행사에서 Metaverse is coming, 메타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은 게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라는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또 이 그래픽스 엔진이 필요해요.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만드는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CEO도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가정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넷플릭스가 정말 요즘 떠오르는 거의 TV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CEO도 우리의 경쟁자는 뭐 TV 프로그램이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포트나이트다. 이렇게 또 선포해서 우리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고요. 많이들 아시는 페이스북 CEO가 있어요. 페이스북 CEO가 지금 메타버스에 아주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회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뭐 누구 말로는 페이스북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은 지금 메타버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메타버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흐름이에요. 근데 메타버스? 나만 모르나? 메타버스 정의가 뭘까요? 메타버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초월하다 라는 뜻이고요. verse, 이거는 universe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metaverse 이렇게 합쳐져서 뭔가 세상을 초월하는 거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해서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미래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경우도 있고요. ASF라는 기관이 있어요.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이라는 기관 같은 경우는 뭔가 가상, 현실 이게 연결돼 있고 뭔가 물리적인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 나온 그 정의들이 있는데 이 장표에 보이시는 이 유형은 심지어 15년 전에 정의된 유형이에요. 15년 전에도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놀랍죠? 근데 이 메타버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 자체가 15년 전에 웹 때문에 말을 했어요. 과연 우리 다음 차세대 웹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행동을 할까? 무슨 활동을 할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ASF라는 기관에서 메타버스 유형을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Augmented Reality, 그리고 그 밑에 Mirror World, 그리고 저쪽에 Live Logging, 그리고 Virtual World까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많은 정의들이 최근에 새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4가지 유형만큼 좀 심플하고 포괄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ugmented Reality는 가상과 디지털과 물리, 현실 세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포켓몬고 기억나시죠? 게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떤 기념물 앞에 서서 비추면은 포켓몬이 등장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사와 또 가상의 캐릭터가 이렇게 한 화면에 등장한다. 그래서 Augmented Reality예요. 밑에 있는 Mirror World, 미러라는 거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뭔가 닮아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기업들, 어플리케이션들이 갸우뚱 하실 수도 있어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Mirror World?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예전에는 상상하시기 힘들겠지만 운전을 할 때 종이로 된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앱에서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세상이 지금 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미러 월드라고 할 수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레스토랑 가서 주문해야 됐던 거, 전화로 주문해야 됐던 것을 지금 앱상에서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그 실제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매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이 미러 월드예요. 정말 닮아 있는 세상이죠. 그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리고 또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의 일상을 계속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저장하는 앱도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뭘 먹었다 그것도 남길 수 있고, 어디 여행 갔다 이런 것도 남길 수 있고, 우리의 일상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라이프 로깅적인 측면이 있고요.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게임, 여기 많이 아시는 그 앱들이 있어요. 로블록스, 제페토나 포트나이트. 이제 주로 게임들이 버추얼 월드에서 가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물론 아까 엔비디아, 넷플릭스, 에픽 게임즈, 페이스북 CEO님들이 메타버스 선포를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꼭 그런 회사들 그 CEO님들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MZ 세대가 이 메타버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개의 세대를 지금 나눴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G세대입니다. G세대가 지금 15세부터 20대 초반 정도 있고요. 네,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정도예요.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TV를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TV를 한참 보다 보니까 컴퓨터가 나왔고요. 집에 스크린이 원래는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생기면 스크린이 2개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자라면서 핸드폰
핸드폰을 가진 세대예요. 하지만 Z세대는 지금 다들 집에서 뭐 노트북으로 수업도 하시고 뭐 태블릿도 쓰시고 또 각자 또 핸드폰이 있고,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그 학생 때 핸드폰을 가지진 않았어요. 초등학생 때, 뭐 중고생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땐 가질 수 있었지만, 하지만 Z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많은 디바이스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인터넷,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 게임, SNS가 너무나도 활발한 그 시대 속에서 자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예요. 그래서 이걸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는 One Person Multi Persona,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지적인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타,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제페토 안에서는 뭐 댄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실제 많은 가상 공간, SNS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자란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한테 메타버스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매일마다 가는 앱, 매일마다 하는 생각들이 메타버스적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여러모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흥했냐, 지금처럼 흥하고 성공하고 이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2004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처음으로 게임을 그걸 릴리즈라고 하거든요. 출시했어요. 출시했으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15년이 걸린 거예요. 로블록스가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 근데 15년 전에 로블록스를 사용했던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게임 플레이어들이었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 로블록스 안에서 어떤 게임을 만드는 젊은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요. 막 몇억, 막 몇십억, 뭐 이렇게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린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던 메타버스예요. 심지어 30년 전에 등장한 메타버스란 단어가 있죠. 누군가는 15년 전에 메타버스의 유형을 분류해놨고, 누군가는 15년 전에 그런 게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짜잔 하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이거는 코로나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들 집에 좀 갇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디지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좀 중요해요. 특히 지금 교육 중에, 수업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예체능 교육인 것 같습니다. 뭐 수학, 영어, 뭐 과학이나 사회 교육은 책이나 문제집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체능 교육은 좀 아쉽습니다. 특히 체육 교육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콘서트를 갈 수 있었고 연극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연이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가상 공연이나 가상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나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전광판을 볼 수도 있고 그 세상이 넓어졌어요. 우리가 제페토 들어가도 거기서 이제 광고, 이제 커머스라는 게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뭐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도 그런 커머스 쪽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몰랐던 구찌라는 브랜드나 또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상에서 우리가 사고 볼 수 있죠. 또 회사 생활도 메타버스 안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마 학교 가는 것도 많이 힘들죠. 특히 대학생들 분들은 대학교에 가본 적이 없이 지금 학생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그럼 신입생 원래 환영회를 해야 되는데 신입생 환영을 할 수 없고, 신입사원이 됐는데 신입사원 연수를 할 수 없고, 또 동료를 만나고 싶은데 회사를 갈 수 없고, 이럴 때 바로 메타버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의 디자인적인 거는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기술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들이 인간 엄청 중요해요. 메타버스에서 인간이 아바타가 되냐, 뭐 지금 가상 모델들도 생기죠. 가상 가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간이 얼마나 가상적으로 변할 수 있냐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메타버스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트윈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지털 트윈이 생겨야 돼요. 인간에 대한 트윈, 쌍둥이가 가상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들을 활용한 것이 예를 들어서 모션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동작을 인식하면 그걸 그대로 아바타가 따라할 수 있죠. 또한 이런 아까 공간적인 것들, 이런 행동하는 것들을 촬영하는 이런 컨텐츠가 다양해지는 것도 메타버스를 가속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한 대로 찍었을 때 뭔가 시간적인 거, 어서 바라보는 공간적인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보다는 뭔가 시간,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유동적일수록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공간에 대한 기술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한 장을 딱 찍었는데 그건 2D잖아요. 근데 이게 3D로 짠! 하고 변하는 것도 AI 기술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장에 360도 카메라로 공간을 찍어요. 한 장 찍죠. 원샷, 한 장 찍어서 AI 클라우드에 보냅니다. 그러면 2D라는 이미지였던 게 3D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 그 집에 있는 거실, 안방 연결시킨 다음에 저렇게 집을 짜잔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가상 공간,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집에서 많은 또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벽에나 가구, 방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친구나 인테리어를 할 때 요청할 때 저렇게 주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구도 좀 바꿀 수 있고 가상적으로. 네, 이것으로 또 기술 소개를 마쳤는데요. 메타버스가 SNS, 게임 이렇게 좀 익숙한 곳, 그리고 저희가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매졸하는 것들, 라이프 로깅들에서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조차도 새롭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에 진화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끼리 서로 연동을 해서 좀 더 큰 메타버스, 그래서 매크로한 메타버스가 될지, 어떤 다른 플랫폼들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날 때는 우리가 더욱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는 거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 속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물론 기술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예술적 감각, 그리고 호기심들,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가상, AI,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됐을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메타버스 속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